제18편 환단고기 16회 하가점. 고조선의 대표적인 문화를 하가점이라고 하며 이것이 현재의 내몽골에 있었다고 환단고기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내몽골이 어디였는가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 속 실제의 내몽골을 찾아봅시다. 자, 우선 역사 속 내몽골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부터 먼저 밝혀보겠습니다. 고려 왕건의 상기를 인용합니다. 왕건의 선계는 북방 선비족 사왕국에서 기원하였으니 사왕국은 기원전 108년경 한무제가 고조선을 정벌하여 사군으로 하였을 때 낙랑 지역으로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고구려 시대 북위에서는 초광씨라 했고 사왕이 462년경에는 고구려와 북위에서 지냈다. 초광씨는 대를 대동이라고 하며 무천을 내몽골이라고 합니다. 지역을 통치하였으며 태화 때 왕치성으로 개성하였다라고 중화성시 통수에 쓰여 있다. 또한 고구려 후이 때는 영주 낙랑 등지에서 살았으니 영주 왕씨라 하였고 삭방장군 권희는 사공 곽고 무열공 사례를 낳았다. 고려 태조 왕건은 영주 왕씨에서 기원되었음은 화하성시 총서에도 쓰여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의 무대 무천을 내몽골이라고 합니다. 무천과 무주는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즉 무주에 있는 하천이 무천입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 무주, 광주, 해양, 익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과 평안도 개천은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전라도 광산의 군명이 내몽골인 무주로 전라도 광산의 군명 해양은 황해도 해주와 동일한 지명이며 평안도 개천의 군명 연주는 금수산인 금강산의 정상이 보람꽃분이 닮았다고 해서 부용의 연주라고 했습니다. 신시개천의 무대 금강산 지역 중 왕부의 중심 관중 지역이 무주인 내몽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부의 중심 관중 지역이 바로 역사 속 내몽골이었습니다. 북위의 수도 성락, 북위의 수도 성락을 살펴봅시다. 성락이 내몽골 화림 거월현에 있었다고 합니다. 성락의 지명을 화림 거월현이라고 합니다. 북위가 건국된 모친의 기반지 하란부를 인용합니다. 함경도 함흥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함남부, 원나라에서 함남부를 설치하였었는데 그의 옛 관사가 현 본부 남쪽 오리에 있다. 이제 대명일 통지를 상고하건대 개원성이 산만이 서문밖에 있다 하였고 원지에는 개원성의 서남방이 영원현이요 또 그 서남이 남경이요 또 그 남쪽이 함남부요 또 그 남쪽이 쌍성이요 곧장 고려의 왕도에 다다른다고 하였으니 이른바 함난이란 곧 이 쌍성이 즉 영운부의 산만이가 바로 옛날에 음노 물길의 땅이다라고 했습니다. 신증 동궁 여지서남에서 함남부가 함흥에 있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함난이 함경도 영흥의 쌍성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이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이 화주로 화주에 있는 숲이 화림입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 박평은 왕부의 중심 관중의 부도 박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중인 한성의 국내성을 부리부리의 박토라고 했습니다. 국내성과 성락의 지명 화림이 동일한 지명입니다. 역사 속의 내몽골이란 왕부의 중심 한양장안의 관중의 일정 지역을 내몽골이라고 조작해서 칭했던 것입니다. 몽골과 내몽골은 결코 고려 밖에 있었던 지명이 아니라 고려 내부에 있었던 지명들이었습니다. 몽골의 수도 카라코름, 주석의 원대의 화림으로 표기하였고 쿠빌라이가 북중국인 대도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몽골의 수도였다고 했습니다. 화주에 있는 숲이 화림으로 상기에서 화림은 관중의 구중궁궐의 터인 박토로 내몽골이라고 했습니다. 현 우즈베키스탄의 지도에 나오는 부카라인 부하라와 사마르칸트와 캐시 사이에 카라코름이 있다고 합니다. 대당서역기의 서방 문헌에 카르한 가트라고 표기하는 나라를 말한다.
카라한 카트는 카타 구루칸의 앞뒤를 바꿔놓았습니다. 구루칸은 국관, 공관, 도덕보훈, 도부라는 말이고 카타 혹은 걸이라는 말은 대 또는 샤카토 박자라는 말입니다. 합치면 대도덕부 혹은 대도부, 샤카토의 국관이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카타의 고려 혹은 까라이의 국관 즉 도부라고 몽골인들이 불렀던 이름일 것입니다. 이 카라코름은 참 재미있게도 쿠블라이가 1274년에 개봉을 정복해서 상도로 삼기까지 몽골의 초기 수도로 삼았던 쌍성 총간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고려사 원사에는 이곳이 영흥이란 이름으로 나옵니다. 영흥이라면 이성계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카라코름은 왕부의 중심, 국관, 도부, 도덕부의 호칭인데 지명을 생략해버리니 이렇듯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정 동국 여지스남의 영흥 대도부에서는 영흥이라는 이름이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쌍성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봐 여기가 쌍성 총관부의 자리입니다. 영흥의 군명이 화주로 이곳에 있는 숲이 화림입니다. 화림이 화레짐, 호라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왜 쌍성의 총관부가 있었을까요? 이곳 몽골의 수도가 있었던 카라코름의 화림이 바로 제왕의 성 한성 국내성에 있었던 왕부의 부도 관중 한중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의 무덤 알타이. 징기스칸은 1227년에 삼남 오고타이를 후계자로 임명하고는 몽골로 귀환하던 중 쓰러졌다. 그리고 7월 12일 66세의 나이로 서하부군의 영주 육방산의 군영에서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쳤다. 몽골군은 징기스칸의 관을 들고 회군을 기시하여 초원으로 돌아와 데칸이 생전에 자신의 매장지로 선택한 부르칸 칼둔에 매장했다. 당시 몽골군은 웅구행렬 도중 좋아하는 모든 생물을 죽여 징기스칸의 매장지를 극비에 붙였다. 징기스칸의 계통에서 나온 모든 데칸들은 알타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산으로 운구되어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징기스칸과 그 후손들이 묻힌 알타이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호탄에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인용합니다. 호탄은 동쪽과 동북쪽 사이에 있는 지방으로 그 길이는 여들의 거리에 이른다. 그들은 데칸에게 속해 있고 주민들은 모두 마호메트를 신봉한다. 많은 도시와 마을이 있으며 그중 가장 훌륭한 도시이자 그 나라의 수도를 코탄이라 부르는데 그것이 그 지방의 이름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면화가 많이 자란다. 포도밭과 울타리와 정원이 많고 주민들은 교육과 수공업으로 생활하지만 전사들은 아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또 다른 지방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같은 페이지 주에 호탄 화전으로 중국 고대 사서에는 우전으로 표기되었다. 이 이름은 원래 산스크리트어의 구스타나에서 나온 것이며 대당서역의 구살단나가 바로 그 음을 나타낸 것이다. 원사에는 알단, 알탄, 알땅, 알터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알타이와 알단, 알터는 동일한 말로 호탄 화전이 화도, 하도, 카도, 박도, 불도, 부도, 박달의 속색, 하불인, 스키타이, 소구도, 기타이, 카타이, 구려, 거란, 야르의 이명이었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리 불리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탄 혹은 호탄은 스키타이어의 하의 땅, 샤카의 땅이라는 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화주에 있었던 맛이 화전으로 화주는 함경도 영흥의 군명으로 알탄, 알땅이 바로 알타이인 알타였던 곳으로 몽골의 데칸들이 왕부의 중심,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중, 관중에 묻혔던 것입니다. 물론 진시황제의 황릉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내몽골과 몽골에서도 카라코름, 징기스칸의 무덤 알타이가 있었던 곳이 제왕의 성이 있었던 왕부의 중심, 한양 장안의 관중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하가점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조선과 중국, 일본의 관계. 환단고기에서는 고조선이 반도와 동북삼성에 있었고 현재의 차이나를 중국, 열도를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가 반도에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첫 번째 자료가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남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고조선과 중국, 일본은 과연 우리 역사에 어떠한 것을 조작한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요점은 첫째, 왕부가 있었던 관중 지역의 하상주 중국사 25사가 바로 중국이 됩니다. 둘째, 천황님과 천조가 있었던 동경 경주와 개경 서울이 일본의 존재로 조작됩니다. 셋째, 고조선은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이쪽 저쪽의 세력들이 고조선이 되며 처음 시작의 고조선은 단군왕검의 후손의 나라인 고죽국의 주나라가 단군세기의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